안녕하십니까. 알토의 캄보디아 생활기의 알토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은퇴 이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이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나.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은퇴 이민이에요. 은퇴 이민은 그런 개념의 이주나 이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은퇴 이민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사회나 회사에 공헌하고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이죠. 뭐 그렇게 가족에 헌신하면서 본인의 자아를 찾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고는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룸을 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은퇴 이민지를 선택을 하고 거기로 이주해서 보다 더 여유로운 삶과 설계를 위해서, 노후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로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.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이민하고는 조금 다른 것,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노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아마 은퇴 이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부부가 일반적이잖아요. 그죠? 부부가 이제 자녀도 다 키워놓고 뭐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도 리타이어드 은퇴도 하고 사회 뭐 사업을 하셨던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그렇게 서로가 합의하에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, 이게 은퇴 이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한번 눌러져 있어 고마. 그래서 은퇴 이민지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. 엄청 많지만 그 중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은퇴 이민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신 뭐 60대라든지 50대, 60대 뭐 사모님도 계실 거고 남편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이 이제 조금 연세가 좀 되시잖아요. 그죠? 연세가 되시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건강, 헬스케어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내가 케어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, 그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연세가 계신 분들은 보통 3대 질환이라고 그러죠. 혈압, 당뇨, 고지혈. 이 중에 보통 한두 개씩은 또 대부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처방약을 타 드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은퇴 이민지가 보다 부담스럽지 않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, 그런 나라인가 또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조금 이제 시비한 상황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만 예를 든다 보면 이제 길 옆에 있는 조그만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병원에 가서 좀 시비한 상황인데 그런 데 가서 또 케어를 받기는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조금 더 큰 병원,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하스피털 같은 지금 보면 라따나 병원이라든지 뭐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는 깔몇 정도 되나? 그런 병원이라든지 갔을 때 거기에서 내가 받을 의료 서비스,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가? 내가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그 케어들을 받을 수 있는가? 최상의 그들이
주는, 그래도 그들이 주는 최고의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가, 그 비용이 내가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가, 이런 부분들 엄청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. 뭐 사보험을 드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의료보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캐시로 다 지불해야 됩니다. 일단 예를 들면 우리 동규나 유나 같은 경우에 만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. 그래서 태국 라따나 병원 있는 그쪽으로 갔어요. 태국 병원이나 이런데. 근데 가면 하루 입원을 하는데 막 한 200불씩 들어요. 한 200불, 250불 막 이렇게 듭니다. 근데 이제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잖아요. 그러면 뭐 병원비 하고 다음에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, 뭐 밥을 사서 또 간다거나 뭐 이런 비용도 다 하면 한 2,000불, 3,000불 그냥 깨져요. 애들 그냥 짧게 뭐 한 3일 정도 한다 그러면 한 7, 800불 깨지고, 그 정도로 그 비용 발생하는 게 그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큽니다.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되니까 어느 정도 케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나 이런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가,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것 같고, 다음에 치안, 안전 뭐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.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그렇게 위험하거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치안 부분은 그냥 노멀합니다. 그리고 그 선택지를 또 선택할 때 두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. 부부가 서로가 다 그 나라를 원해야 돼요. 남편분만 그 나라를 원한다거나 그 사모님만, 그 와이프만 그 나라를 원한다면 한쪽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돼요. 제가 여기 들어와 계신 그 은퇴 이민 하시는 분의 사모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. 왜냐하면 남편은 나가서 공치러 다니고, 뭐 낚시하러 다니고,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, 근데 사모님은 이제 그냥 집에만 계신 거죠.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점점 행동 반경도 줄어들고,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부분도 좀 그렇게 있으니까 점점 그 소극적으로 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얘기하시는 건 내가 왜 여기 와서 일하고 있냐,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. 네,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. 두 분이 서로가 같이 이제 합의하에 갈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시는 거.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비겠죠. 아무래도 생활비는 돈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죠? 생활비는 제가 조금 있다가 비용을 이쪽에 올리나 이쪽에 올리나 아무튼 이 두 개 중에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. 제가 올려드리는 비용은 그냥 한국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셨던, 뭐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노멀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생활에 빗대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정도 생활을 하시는데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, 이 부분을 제가 책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한국에서 보통 이제 기준은 그래요. 아파트 한 28평에서 32평 정도 사시고, 그리고 차는 뭐 소나타나 K5 정도, 뭐 이렇게 중형 정도, 뭐 이렇게 그랜저나 요즘에 그랜저도 이제 서민차 됐다고 그러는데, 아무튼 한 그 정도 타시는 분들, 그 정도 생활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. 그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. 그냥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살아가면서 제가 봤을 때 한 그 정도 생활 하시는 데는 한 어느 정도 들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한 거고, 그래서 그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, 이제 그거거든요. 이제 퇴직금도 있으시고 뭐도 있으실 건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. 연금 생활자도 계실 거고, 다음에 뭐 캄보디아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소일거리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리고 한국에서 뭐 좋은 거 다 그거예요. 연금 생활자거나 한국에서 임대 수익자 뭐 이런 분들
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당장 와가지고 뭐 일을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지내시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용 보시고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본인한테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의사소통이에요.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영어를 조금 하신다고 해도 처음 왔을 캄보디아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캄보디아 영어도 좀 그렇고, 다음에 뭐 일반 로컬에서 영어를 또 하시는 캄보디아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뭐 여행지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, 뭐 레스토랑 정도에서는 또 진행을 하는데, 일반적으로 뭐 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크게 또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캄보디안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근데 부딪히면 다 되거든요. 부딪히면 다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해요. 제가 매일 말 버벅대고. 캄보디아어도 제가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대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전투 영어로 배웠는데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이 의사소통을 합니다. 손짓 발짓 다 있잖아요.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도 다 할 수 있고.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, 조금은 있잖아요. 우리가 만나보면 좀 소극적이신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도 있고. 근데 소극적이신 분들은 점점 주눅이 들어서 집에서 또 잘 안 나오시려고 해요. 그럼 또 집에서 잘 안 나오시면 또 답답하고 우울증도 오고, 그래서 한 1, 2년 계시다가 아이고 왜 나는 못 있겠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좀 적극적이셔야 돼요. 오실 때. 그러니까 은퇴 이민지가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여야 돼요. 그러니까 가기 싫은 나라에 내 동반자, 내 남편이 또는 내 와이프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따라간 상황이면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막 짜증나고 귀찮아. 그래서 이제 있다가 꿍꿍꿍꿍 하다 빵 터져서 이제 나는 집에 갈래, 이렇게 돌아갈래 이러면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할 때는 부부가 서로가 가고 싶은 나라여야 한다. 이제 그런 나라를 두 분이서 선택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캄보디아는 어떤가라고 보면, 캄보디아는 뭐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아요. 뭐 단점이라고 보면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뭐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나을 텐데, 뭐 많이들 있죠. 뭐 너무 사람들이 게으르다, 뭐 늦다, 뭐 그리고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다, 위생적이지가 않다,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, 그 생활형 도둑이나 뭐 이렇게 이런 애들도, 소매치기나 이런 애들도 있고, 뭐 그런 거는 뭐 유럽이 훨씬 더 많다 그러대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좋겠죠. 근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주를 하거나 거주를 하는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. 자유롭죠.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장기로 체류를 하실 때 뭐 비자를 내거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제재를 받는 것도 없어요. 그냥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. 뭐 코가 끼어갖고 못 가네 이런 거는 없어요.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인도 차이나 반도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. 베트남, 라오스, 태국 이렇게까지는 다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주변국으로 계시다 보면 주변국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육로로도,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고라도 여행 가는 거는 또 아주 편합니다. 뭐 수월해요. 뭐 가는데 뭐 제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. 뭐 육로로 넘어가셔도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보다도
치안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또 캄보디아에 와서 보면 치안 부분은 또 조금 괜찮대, 안정적이래요. 그리고 캄보디아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한국 식품이 조금 쌉니다. 한국 식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. 저 같은 경우 이제 소주를 즐겨 마시는데 소주 같은 경우에 2불 안 하기도 하고 한 병당씩 그냥 한 병씩 사도 2불 안 하고 저는 이제 박스 대기로 사 먹거든요. 근데 집에다 박스로 놓고 먹는데 처음처럼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아니에요. 처음처럼 같은 경우에는 30불 안 해요, 한 박스에. 그리고 이제 참이슬 같은 경우에는 30불 조금 넘죠. 그러니까 한 병당 뭐 따로 사도 한 병당 2불은 안 해요. 그리고 나머지 뭐 식품류도 다 고만고만합니다.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없어요. 예를 들면 뭐 힌두교는 뭐를 못 먹고 뭐 저기 짬조 뭐 인도네시아는 뭘 못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이제 여기는 음식,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국가가 제한하는 건 없어요.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. 먹고 싶은 것만큼 다 드실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요. 자,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, 은퇴이민은, 이 동남아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은퇴이민을 하신다고 했을 때, 로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은퇴이민이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, 보면 지금 라오스, 태국 막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스, 태국,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. 뭐 100만 원 가지고 뭐 황제이민이고 뭐 돈이 전부냐,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봐라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달라요. 은퇴이민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내가 생활하던 그 정도는 어느 나라, 다른 나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그 정도는 살아줘야 심적인 여유가 생기고 마음적인 여유가 생겨서 또 다른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이나 또 다른 내가 뭐 달성하고 싶었던 인생의 버킷리스트라든지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지. 그런 여유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모터 타고 길거리 저기 시장 가가지고 시장 앞에 있는 거기서 그거는 아니죠. 뭐 2,000yen, 뭐 3,000yen, 5,000yen, 뭐 일본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그렇게 비용을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집은 뭐 원룸이 400불, 300불 더 싸게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. 이게 아니거든요. 그렇게 해갖고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시면 이제 돈만 또 보는 거예요. 그 생활을 안 해보셨고 그리고 돈만 보고 와 싸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보시면 왜 캄보디아에 와요? 그냥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그냥 조금 지방으로만 내려가도 원룸 구해서 사실 거면 한국에서 원룸 구해서 사시는 게 낫지. 왜 캄보디아까지 와서 원룸 구해서 살아요? 그건 아니죠. 그리고 한국에서 그래도 소나타 정도 또는 뭐 그랜저 정도 타고 다니셨던 분들이 왜 여기 와서 모터를 타고 다녀요?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. 뭐 모터 타고 다니면 뭐 안 되냐? 나 타고 싶었다. 물론 모터 타셔도 되죠. 없어서 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터 타고 싶을 때 타시는 거는 괜찮아요. 근데 차는 없고 모터만 타고 다니신다. 부부가 이 캄보디아의 그 우기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 비옷 입고 그리고 밤에 그 위험한 도로에서 부부가 모터를 타고 다녀? 또는 남편이 모터를 타고 나가면 사모님은 집에서 어찌 움직이지도 못하는? 은퇴이민 그런 거 하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. 기본적인 내가 했던 그 생활 패턴은 가지되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패턴이 내가 지금 살아가려면 500만 원, 600만 한 달에 4, 500만 원 정도 들어도 조금 빠듯하다. 근데 캄보디아에 그 정도 만약에 오셔가지고 그 비용으로 산다? 그 컨디션으로 산다?
한 250만 원, 300만 원 갖고도 그게 된다. 그러면 오시는 거지. 그거는 다 팽개쳐주고 로컬에 야 시골 저 시장 가니까 배추 한 단에 얼마고 뭐 파 한 단에 얼마고 한국보다 와 싸다. 야 길거리에서 커피 한 잔 사 먹었는데 2,000리엘이. 야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그러면 10,000원씩. 캄보디아도 있어요. 스타벅스 다 있습니다. 커피 비싼 것들 많아요. 한국에서 그럼 차라리 그 뭐 10,000원, 20,000원 하는 거 그거 드시기 싫으면 집에서 커피 믹스 드셔도 되죠. 내려서 드셔도 되지. 근데 캄보디아는 뭐 커피도 2,000리엘이고 길에서 뭐 사 먹을 것도 많고 가서 드셔보세요. 위생적으로 힘듭니다. 그 한번 잘못 먹고 진짜 장염이라도 한번 걸리면 3, 4일, 일주일 고생하거든요. 병원비만 더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좀 은퇴 이민은 다른 유튜버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사시는 유튜버님들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 영상 보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은퇴 이민이나 일반 이민이나 해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셔봤던 분들이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 이제 그 은퇴 이민이 내가 생각하는 은퇴 이민은 어떤 거다. 그리고 은퇴 이민을 선택해야 될 그 선택 사항은 어떤 거고, 그리고 캄보디아는 뭐 어떻다.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는 짚어봤습니다. 이쪽인가? 이쪽으로 가야 돼.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. 황제 이민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약국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살 때 부부가 살려면 캄보디아에 50불씩 내고 사는 거다. 월세 내고 산다 50불씩. 한국에서 쓰시던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. 이 세이브되는 돈으로 내가 하고자 했던, 한국에서 못 해봤던 그럼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Am I completely betrayed?